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던 내용 한번 10분 정도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시대가 바뀌었다. 무슨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 인지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는 뭘 필요로 하더라? 인지력, 알아내는 힘.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거는 갔어요. 알아내는 힘이 필요하다. 알아내는 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질문이다. 그 질문은 던지는 질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뭘 자극하도록, 뭘 생기도록 하는 호기심이 생기도록 하는 어떤 질문.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차이다. 차이가 제공되면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이를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 차이를 제공하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 정리해보면 시대의 변화로 알아내는 힘이 필요하다. 그 알아내는 힘은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힘을 말한다. 생각하는 힘은 알아내는 힘이다. 알아내는 힘은 교내에 계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이 시간이 지나서 연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연수 장소에 가시지 못한 선생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지금 곧 4층으로 오셔서 연수에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연수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 뒤에 문 닫아버릴까요? 시끄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알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자극이 필요하더라. 그 자극이 결국 문제가 됐든 불편함이 됐든 아니면 호기심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되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 그게 이제 교육이더라.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암기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의 교육은 아니다.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현재 이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아마 우리를 원망하게 될지 몰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는 힘을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제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아까 생각을 하도록, 즉 질문을 던져주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한다라는 게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도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질문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이 아이는 아마 일어나는 때서부터 먹을 거리부터 걱정하고 하루 종일 동물들을 보면 문명이 발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요. 그게 삶이 전부예요. 우리 원시 시대의 수렵동화 생활 자체가 먹는 거하고 자는 것 빼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닥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을 원시 시대에는 아무리 찾아도 해법이 없었어요. 도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먹고 사는 데만 몰입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닥친다. 그러면 어려움 앞에서 사람의 도움, 도구의 도움, 기술의 도움, 지식의 도움을 막 찾아가지고 자기를 발전시켜요. 그래가지고 보통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결과를 내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근데 10만 명의 학력고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10만 분의 1이에요. 다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리얼한 팩트, 현실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상의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걸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현재 교육은 가상 상황도 안 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어려움. 기껏 겪는 게 문제 푸는 어려움이에요. 문제 푸는 어려움. 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모든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선생님들의 고민은 이것이어야 돼요. 네. 내일 수업할 때 어떻게 학생들이 하루 8시간을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어줄까? 그것만 성공하면 여러분이 수업 안 가르쳐도 애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뭐냐면 교과서가 있다는 거죠. 수업 재료가 있어요. 수업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이 상황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학교라는 현장이 있고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교재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자, 지금부터 짝꿍끼리 자, 선생님 저쪽으로 선생님 두분 앉아야 되는데 두분 여기 세분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짝꿍을 이렇게 그룹 토의 할 때요. 이 4, 5인조로 해서 하는 그룹 토의와 1대1 그룹 토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짝꿍이 형성되면요. 바로 나에 대한 평가가 세 사람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잘하면. 근데 짝꿍이 되면 그 부분이 확 줄어버려요. 딱 둘이 그래요. 몇만 입 다물어주면.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대1로 주시죠. 그래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그때 4명에다가 5명에다가 다시 짝꿍으로 돌아왔다가 알려줘요. 네. 그러면 대화가 풀이가 잘 진행돼요. 자, 지금부터 방금 전해했어요. 현재 여러분의 교실 안에서 여러분의 교실 조건입니다. 교사, 교실, 책상, 동료, 교재, 진도, 네, 평가 이 요소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진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진도 못 맞추고 평가 바꾸게 나오고 이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할까? 사실 이 연수를 안 해도 돼. 이거 잘하면 이 연수 뭐 해야 돼요? 왜 해야 하는데? 질문하는 게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연수의 목표는요. 질문이 아니에요. 뭐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내게 하는 거예요. 알아내게 하는 걸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시면 빨리 저기 나와서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질문 토론 한다고 그러니까 질문 토론 배워야지. 정말 착하게 해요. 네. 질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게 만들까에 이번에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생각하게 하는 게 능력이죠. 그러면 지금 교육에서 여러분이 연수가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수의 모든 결론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생각을 더 잘하게 만들어준 도구일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교사는요,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냅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각각 얼마나 많은 연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연수에 그걸 각각의 재료로 파편화시켜버리면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뭔가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두 분씩. 자, 시간 많이 줄게요. 3분. 엄청 줄 거예요. 자, 3분 동안. 네. 이 조건 하에서 가장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자, 적어가면서 해주세요. 적어가면서.
거기 앉으세요. 자, 시간 좀 더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견들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앞에서부터 한번. 말하실 때 뒤에 분은 중복된 거는 빼고 앞에 분이 다 얘기했으면 그냥 패스 하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세요. 국어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영천은 미리 선수학교를 하니까 안 되는데 국어는 다 책을 덮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먼저 주고요. 결과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자료를 먼저 주고 예측해 보는 거. 네, 예측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스토리를 예측해 보는 거. 네, 아니면 문법이라면 그냥 자료만 주고 어떻게 결과를 스스로 뭐 국어 아니어도 다 가능하겠네 이건. 네. 스토리 예측이요. 네. 또 문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자료 탐구해서 결과를 생각해보기. 결과 생각해보기. 결과 이것도 똑같은 결과 예측이죠? 네. 예, 결과 예측해보기. 네, 또 다른 거 있나요? 뒤에 네. 비슷하게요. 네. 이게 학습 과제나 과제물을 네. 선생님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에게 과제만 던져주는 거죠. 네네. 문제만 던져주고 자기들끼리 해결한 후에 그리고 해결하기. 네, 해결한 것을 서로 설명하게 하고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공유하게 하도록 하면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연구하기, 그 다음에 설명하기, 그 다음에 토의하기, 뭐 이런 식이죠. 네. 또 우리 이쪽 팀이 한 반을 조를 한 8분 정도 네. 나눈 다음에 1단원에 대해서 보면 1단원에 대한 자료를 모든 모둠에게 똑같이
2조에서도 1, 2, 3, 4 이렇게 가지면 같은 소주제를 가진 애들끼리 이제 모이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서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고동으로 돌아가서 서로 설명하고. 그럼 이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좀 비슷하네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예. 오케이. 그 다음 혹시 여기. 저희도 비슷할 텐데 어떤 핵심 키워드만 던져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소주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학생들이 알아서 프로젝트 학습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얘기들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말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우리 이 뒷부분. 저희도 과제 해결하기는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니까요. 네. 저희가 매뉴얼대로 실험을 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이랑 준비물을 제시해주고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탐구하겠군요. 그런데 그걸 수행하는 학생들의 이제 지적 능력과 탐구 능력이 또 너무 상이하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멍 때리는 애들이 그쵸. 있는 저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상황과 준비물을 주고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탐구하게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가설 검증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지금 앞에 게 지금 가설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해 보는 거죠. 가설 검증. 그 다음에 뒤 마지막. 저희는 수학인데 수학 아닌 다른 교과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수업을 직접 설계해보는 거. 수업을 설계하는 거. 네, 좋습니다. 예. 이 수행평가도 특히 이제 역사라든가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 학생에게 줘가지고 한 뭐 25분에서 30분 정도 직접 만화형식으로 하든 토론형식으로 하든 학생이 직접 설계해서 수업을 진행해보게 하고 나머지 이제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고. 네, 좋습니다. 얘기하고 비슷하죠? 네. 결국 액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다 같은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네가 해라는 거죠. 근데 방법에 있어서 네가 하는데 이제 어떤 도구로 어디서 누구하고 이것만 나는데 그거는 정해졌잖아요. 교실 안에서 해야 돼. 동료하고 해야 돼. 이거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놈들을 밖으로 딱 몰아낸다. 그럼 훨씬 더 다채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교실 안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나 똑같아요.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학생한테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다 해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질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브라이언은 평생을 향이 본다고 가정하고 별짓을 다 맞춰봤을 거 아니에요. 질문 하나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파괴라고 그러잖아요. 상식 파괴.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을 바꿔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런 데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점인데요. 동양인은 모델링, 그러니까 남 따라서 하기예요. 우리하고 내가 다르게 행동하면 불편해서 못 되는 거고, 뒷담도 들어가는 성향이 동양 사람이고, 서양인은 합리성이에요. 누가 옳다고 말을 해도 내가 옳은 거 아닌가로 확인하고 들어가요. 유대인은 어떤 자세예요? 유대인은 아주 정확해요. 세 축인데요. 인류 역사의 세 축인데, 동양은 모방, 서양은 합리, 유대인. 이것 때문에 노벨상이 많이 나와요. 자기가 최고예요? 치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차이예요. 차이. 너 생각은 뭐예요? 물어가지고 뒷사람한테 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말할 때 앞사람이 했던 거 하지 마. 틀리는 건 상관없다는 거지. 우리는 맞는 걸 원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큰 차이예요. 너무 큰 차이.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6.25가 언제 일어났지? 이런 질문은 안 되지. 이런 건 가능하지. 6.25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 이건 뭐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6.25를 뭘 배웠니? 자, 이 문제를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거는요.
수십만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을까? 맞죠?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우리는 뭘 배우니? 경제적으로 뭘 배우니?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패턴이 나오죠. 자, 정치적으로는 뭘 배우니? 정치도 또 학문제가 있죠. 네. 입법, 사법, 행정 등을 하든지 아니면 당의 구조라든지 그런지 해서 나오면 다시 입법에서 나오죠. 입법에서 또 학위 요소 있죠. 이렇게 뎁스를 한 10뎁스 내려가면 10만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 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정치 얘기하면 얘는 힌트를 빨리 얻어. 아, 정치 경제다. 경제 쪽이 하나 얘기죠. 네. 이제 다 차버렸어. 정치 경제 문화 다 찼어. 그럼 여기는 이제 정치 학위 요소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남과 다른 생각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차별화 사고가 노벨상을 4만 대 800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이게 이제 교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우리가 모방을 좀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교실에서 이걸 모방한다고 유대인처럼 될까요? 우리가 정말 교실에서 유대인처럼 했다고 칩시다.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교실 일부야 삶에.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시간, 그다음 집에서의 시간, 친구들하고의 시간, 모든 시간을 유대인은 다 해요. 그냥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삶이. 그래서 우리는 못 따라요. 우리는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교육적 측면에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도 그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바로 이것들이 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걸 저도 연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 배경을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신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에다 나라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모세가 그 체계를 잡습니다. 그 체계를 잡을 때 기가 막힌,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도였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헌법이 있는데 거기는 헌법이 아니라 딱 하나만 있어요. 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참 애매한 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이 얼마나 확장성이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자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죠. 그럼 사랑하는 보통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안 시켜도 알아내서 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명령을 주지 않고 사랑하게 만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할까? 신이 원하는 건 신에 따라 달라져 버려. 그럼 정치가 입장에 봐봐. A라는 정치가가 나왔을 때 신 여기다가 신이 원하는 것은 헌금이다. 그러면 이제 헌금으로 바칠 거고 이 원하는 게 건축이면 건축으로 바칠 거고 야 기가 막히잖아요. 야 나 지금 보면서 이렇게 멋진 정치인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명령이 정말 악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그 다음 거 딱 두 번째 법을 만든다면 여러분 뭘 만들겠어요? 네? 네, 이웃을 사랑. 네, 이웃이 원하는 하게. 근데 사람들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잊어버렸어. 민족적으로. 이걸 방지한 거예요. 두 번째 법이 뭐냐면 이거 두 개만 법이 존재해요. 이 두 개 것만. 머리가 좋은 건지 신이 가르쳐준 건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그 뒷얘기가 재밌어요. 일어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대화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가르쳐라. 심지어는 손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서 보게 하고, 천장에다가 붙여놓고 보게 하고, 벽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붙여서 보게 하고. 난 세상에 이런 법을 여러분이 본 적 있나, 이런 법을? 아, 정말 나는 모세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정치인이라면 이건 진짜 기인이죠, 기인.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꿰뚫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얼마나 지냈어요? 2000년 지냈어요. 그렇죠? 로마가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죠. 워낙 데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국민들을 퍼다가 저기 다 로마 각국에다 퍼다 날라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땅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틴이 있던 거 아니에요. 1945년에야 이 친구들이 우리 나라 하나 세우자.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이다. 지금 전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이 나라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명령이 단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명령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바로 지금 말하는 질문과 생각하는 힘을 차별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담론을 나누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모여진 게 탈무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산이 유대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세밖에 알 수가 없죠. 예. 사람으로서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저는 이 유대인 연구 오직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인재 양성의 목표를 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그 설계는 정말 위대한 설계였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가르쳐라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해준다면 어떨까? 현대 과학이 우리 지금 뇌 스캔까지 할 수 있고 뇌에서 움직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니까,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더 보강시켜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유대인의 그 바탕에 기술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주자.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인지 기반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그럼 진행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한번 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자, 저는 어떻게 그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지금 저도 답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액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보 수용입니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방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과제를 주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예, 그럼 이걸 다시 풀어서 한번 해봅시다. 정보 수용을 했는데, 정보가 수용될 때는요, 낱개로 들어옵니다. 정보가. 오늘 교과서에 단원 하나 배우고, 내일 또 하나 배우고, 연결하고, 또 배우고, 연결하고. 연결된 지식이지만 낱개로 배워요. 그리고 또 국어 배우고 나면 이쪽은 사회에서 배우고, 이거는 수학에서 배우고, 다 낱개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어질 때 생각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능력이 인간의 핵심 능력인데, 10여 년 전에 전 세계 천재 학자들이 모여서, 천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천재들의 능력을 한 단어로 뽑아보자. 자, 여러분 같으면 천재들의 능력을 한 단어로 뽑는다면 한번 맞춰보세요. 천재들의 능력 한 단어. 딱 두 자로 되어 있는 한 단어. 사고하면 이건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고 안에 들어있는 단위겠죠.
아니, 당연히. 네? 못 들었어요. B번. 이거는 이제 답이 X라고 하면 사고는 이 그림, 이 안에 이게 사고예요. 그럼 이 사고 안에 어떤 X가 들어있는 거예요. B번은 이 결과로 나타난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 사고 안에 들어있어. 창의도 이것의 결과물이에요. 네. 그럼 창의적 사고라고 한다면 창의력 그러면 이 창의하는 힘인데 X가 그러니까 이 X의 결과로 창의가 생겨요. 이 X의 결과로 창의가 생겨요. 자, 또 네? 통합도 그런 통합도 이 X의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의하고 보면 창의하고 통합해서 창의해. 네. 이제 그 개념으로 본다면 융합해서 창의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융합 다음이 창의야. 그럼 X는 그 앞이야. 구조화시키는 거. 구조화가 방금 융합하고 X하고 바로 차이야. 그러면서 이해는 바로 앞이야. 이거만 빼고 다니까. 분류가 바로 앞이야. 분석이 분석 분류. 근처 왔네, 그 근처에. 예, 완전 근처에 왔는데 단어만 좀 바꾼다면 연관이라고 해요. 예, 연관. 연결 개념인데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만 아는 여러분들이 인재양성의 정말 키포인트. 교훈으로 아니고 어디 하나 붙여놓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자, 하나는 정확하게. 둘은 연결하고. 셋은 체계화하라. 이게 문일지식이에요. 네, 하나는 정확하게. 여기 혹시 저기 대우의 공동체 하신 분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연결하죠. 네, 그 연결할 때 뭐라고 그래? 정확히 잘 들으라고 그래. 잘 듣는 게 하나를 정확하게. 둘을 연결하다 거기에. 근데 연결의 결과가 연결이 뭐냐면 분류에 가까워요. 분류. 둘 간을 비교하죠. 비교할 때 이게 서로 간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어디로 보낼지 위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계에서 연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다음이 하나 연결하고 둘 연결하면 이게 체계화라는 조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은 체계화, 구조화, 연결 단 구조화예요. 그럼 연결은 바로 앞에 정확함이 앞에 이해 단계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를 천재들의 역량이라고 해요.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례를 든다면 E는 그 상대성 법칙, E는 MC 제곱. 예. 그거 설명하라고 몰라도 이건 다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들하고 앉았어요. E는 그 MC 제곱. 묻지는 마세요. 다 동의한. 예, 설명은 못해도 대한민국 사람 다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연결적 사고입니다. 원래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 그 다음 C는 그 속도인데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관계가 파편적 기식이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질량하고 에너지는 다른 거였다고 서로.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속도를 끼워넣어서 연결을 시킴으로써 같은 거라는 걸 발견한 거다. 즉 질량이 속도를 가했을 때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즉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연결하는 거죠. 자, 우리 고래가 우리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누구도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것을 분류 기준에 의해서 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결을 하니까 고래가 우리와 같은 종인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침에 보면 호수 같은 거 막 수증기가 무락이 올라가서 너무 멋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봤어.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걸 썼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보면 물 한 개가 올라간다. 라는 걸 하나 발견했어. 끝. B라는 사람은 비가 오는데 꼭 비 올 때마다 검은 구름이 있네. 그래서 검은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온다는 걸 발견했어. 자, 이제 A, B, C 이렇게 각각 모든 사람이 각각 발견을 해. 이건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 한 개하고 구름이 있어야 비 오고, 그럼 이 물 한 개는 올라가서 어디서 다시 내려오는 거지? 언제 내려오는 거지? 혹시 비가 그게 아닐까? 그럼 비가 구름이 있을 때 내려오네? 그럼 수증기가 구름으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 여기까지는 보이는 세계거든. 그렇지. 물 한 개는 보였고, 물과 물 한 개는 바로 그냥 관찰이 가능했고, 비와 구름도 관찰이 가능했는데, 비와 구름 사이 관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거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무의 순환 원리가 미리에 밝힙니다. 이걸 여기 모든 노벨상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주는 게 좋겠냐는 거죠. 지식은 지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지가 찾아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찾은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는 거고, 근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 부재, 부족, 오류. 그 빠진 거를 생각으로 채우든 아니면 자료 검색으로 채우든 체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다시 시도하면 드디어 행성 법칙들이 나옵니다. 있는 걸 가르치자고 우리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 수용. 자, 두 번째는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 근데 연결을 저는 설계라는 말을 씁니다. 연결 그러면 왠지 하나씩 연결되는 또 뭐 두세 개 이렇게 되는데, 설계라는 말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완전 체계화된 어떤 체계화된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연결, 구성, 체계를 다 묶었을 때 설계라고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설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설계가 되면, 정보가 설계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그림 조각 맞추기 뭐라고 그래요? 퍼즐이라고 그러죠.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동생이 두 개를 그냥 잃어버렸어. 이 조각을 들고도 빠진 두 개를 보고서 알아낼 수 있는 사람. 네. 인간도 좀 불가능하죠. 네. 인공지능 가능하겠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맞춰놓고 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유명한 사례, 물리학의 화학이 그 원소 주기율표 누가 했죠? 우리는 혹시 아는 학생들 계시지? 멘델레프가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그때 원소들의 번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상하다? 이게 번호가 왠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배치를 딱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나왔죠. 이렇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로 순서가 있는데 빠진 게 몇 개씩 있어.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지구상에 72번 원소가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리고 다 찾아냈어요.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건 조각 맞추기. 아들놈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표정이 좀 오지하고 달라. 설명은 못하겠지만 왠지 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남편이 왠지 달라.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찰이 들어가죠. 네, 뭐가 다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세수할 때 오늘 지난번에는 세수하고 나서 머리를 밖에서 털었는데 이런 이제 차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네, 사건의 조각 맞추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드디어 그림이 쫙 나옵니다. 이쁜 아가씨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이게 바로 우리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보고 설계라고 해요. 어떤 정보든 맞추어 놓고 나면 세 가지가 생겨요. 어떻게요? 이 아래가 한 분야의 학문을 전부 내가 다 모았어요. 다 모으면 10책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책의 뒤에 마지막에는 없는 게 있겠죠.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아무도 모르는 단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요. 이걸 뭐 구세라고 해요.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누군가가 이제 창조를 하면 인류 역사에 대박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항목이 한 5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개가 빠졌어. 이런 걸 부족이라고 해요. 부재하고 부족하고 어느 게 연구하기 쉽겠어요? 부족이지. 부재는 어려운 거예요. 네, 부재는 이게 방법이 분석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존재하면 그 하위를 분석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데이터 자체가 틀린 거야. 오류. 예, 팩트가 아닌 거죠. 네. 제일 쉬운 건 어떤 거예요? 여기 제일 쉬워. 남이 잘못한 걸 찾아서 내가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조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오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가 언제 보여요? 언제 보여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무슨 주제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 했더라면 여러분은 관심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하느라고 성경 안 올라가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지금 말하는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처음에 속도는 안 올라가지만 성적의 속도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돼요? 급작스럽게 올라가요. 이걸 뭐 이 사고 빅뱅 현상이라고 해요. 정보는요 공부하는 만큼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 결과가 이렇게 있거든요. 정보는. 근데 사고는요 절대 이게 없습니다. 사고는 전부 이렇게 돼요. 지지부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궁금한 게 생기면 정보를 찾아오면 내 안에 있는 정보하고 연결되고 또 커지고 막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뛰어난 사람들이 느끼는 두뇌의 빅뱅 현상이에요. 보통 40대 정도. 혹시 오시는 분? 보통 한 분야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40대 정도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서 빅뱅 현상이 오면 다른 분야도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될 게 바로 그거잖아. 그게 우리가 교실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고 이제는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는 저의 말이 그래도 가치 있는 말이 됐다는 게 저는 기뻐요. 예전에 제가 이 연구를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외쳐도 정말 벽 앞에 발갈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교육 청단에서 막 교육부단에서 오늘도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전단을 이렇게 듣는 거. 네. 이제서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학위들께서 이걸 그런 면에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여러분의 역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설계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 파악이 돼요. 이 문제 파악은 그냥 곁다리 문제가 아니죠. 곁다리 문제가 아니라고. 70억 인구가 다 모르거나, 그쵸? 다 모르는 거죠, 실제로. 다 모르는 그런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파악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 방법. 그렇죠. 가설이지. 가설 검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막 부딪히기예요. 네,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뭐든 해보는 거야. 그러다 우연이 되죠. 그건
지향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전에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조사해보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그 부모하고 아이들 모양의 차이가 있는 걸 보고 가장 가까운 걸 물었잖아요. 첫 번째 걸 물었으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두 단계 지나고 세 번째를 물으니까 내가 연구할 주제가 범위가 확 줄잖아요. 박사학위 논문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게 나옵니다. 네가 연구할 문제가 뭔데?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구촌에서 연구된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 이거 안 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 다 연구해놨는데 또 연구하는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구된 모든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데 그럼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여기 하겠다. 이래야 연구 논문이 통과되겠다. 그래야 세상에 처음 연구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검증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를 제출하면 인류의 처음으로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그럼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는 이러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은 뭘로 가르쳐요? 질문하세요. 우리 생각을 말해봐. 어리니까 기술적인 방법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언어를 배울 때는 따라하기로 하죠. 어릴 때 언어를 배울 때. 근데 15세나 20세가 되는 아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처럼 따라하기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빨라요? 규칙을, 그렇죠. 언어의 규칙을 미리 알고 우리가 내 언어를 할 줄 아니까 규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연히 가설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연구한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랜만 활용한다면 나머지는 국영수사관 미체험은 아무 관계가 없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일 뿐이에요. 국영수사관 미체험은 그냥 정보적 재료, 연습을 해서 몸에 습득시킬 재료일 거죠. 나머지는 모두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연구 단계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진짜 뛰어난 인재가 되려면 바로 다음 단계를 역량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꼭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늦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늦었어도 자녀들에게는 선물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 단계는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여기까지는 주로 오늘 우리 세상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학자죠, 학자. 예. 학자, 발명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경영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구촌의 초대형 부자들 명단 한 번만. 몇 사람? 일개 있어요.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에 이게 그 다음에 카톡에 누구죠? 그런 사람 모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연구에서 개발하고 그거를 경영을 본인이 한국말 그 사람 어때요? 근데 최준 씨는 머리가 나쁜 거야. 왜 걸려? 마지막까지 안 걸렸으면 예, 그쵸. 예, 진짜 우수한 문제인데 걸린 바람에 문제가 됐죠.
경영 단계가 바로 그 단계예요. 그래서 경영 단계는 크게 첫째, 위에 있는 대안을 가설이 검증했으니까 대안이 나온 거죠. 예, 그 대안을 상품으로 개발합니다. 결국에는 상품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아이디어. 여기까지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스템이 필요해. 그죠?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공장이 지어져야 되고 이건 더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럼 상품 개발했으면 상품이 그냥 팔려요? 어떻게 해요? 뭐 팔아야지. 팔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직 개발을 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리더십이 필요해요. 사람을 못 움직이면 절대 못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이디어만 만들고 누구한테 서로 팔더라. 아이디어를 넘겨.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여기 아이디어 개발자가 봅니까? 상품 개발자가 봅니까? 네, 상품 개발자, 경영자가 봅니다.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이 안 벌어요. 못 벌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디어는요, 정부 돈 받아서 하니까요, 아이디어가 어디에 기속돼요? 네, 정부에 기속돼요. 그래서 교사들은 죽을 때까지 교수만 하고 어느 정도를 오셔요. 그래서 요즘 교수들은 아이디어 찾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조직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조직만 있으면 팔리나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예. 유통. 이 세 개가 바로 경영입니다. 현재 우리 지구촌의 가장 뛰어난 부자들은 모두 다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가 다 양쪽에 하나씩 걸려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사옵니다. 사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은 10년, 20년 걸려요. 10년, 20년 동안 쌓았던 암묵지 있죠. 암묵지가 넘어올까요? 안 넘어. 그러니까 뒤에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개발했던 사람은 암묵지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다음날 풀어요. 그런데 암묵지 안 가진 사람, 이건 완전히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 빨리 확장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를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기 젊은 선생님들은 아예 본인이 적용이 돼요. 원래 말을 배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쁜 거에서 하다가 그만둬도 그만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올리언스쿨에서 바로 이제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어때요? 이제 오늘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 괜찮죠? 예, 제가 오늘 정말 큰 그림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큰 그림 그대로 그려드린 겁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 내용에서 방금 여기서 연구 단계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볼까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설계를 어제 제가 못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어제 이거 봤나요? 안 봤죠? 예, 잘 보세요. 설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여기서 말한 설계입니다. 정보 수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정보 수용은 오늘 내가 애견 데리고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가면 걔도 보고 나도 봐요. 이거 정보 수용이에요. 그런데 걔는 봐도 별 생산성이 없어.
나는 보면 저거 사업성 있겠는데 아니 저거 우리 아들한테 주면 엄청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럼 유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얘들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니면 나보다 뛰어난 사업가가 보면 훨씬 더 다릅니다. 즉 대상은 똑같은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거쳐서 정보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하나가 제로로, 하나가 둘, 열로 나옵니다. 결국 이 안에 머릿속에 무슨 구조가 있었나는 거죠. 그럼 그 구조라는 게 뭐겠어요? 설계형 구조죠. 정보가 먼저 설계화되지 않고서 나가는 것은 유추, 그냥 단순 유추예요. 단순 유추는 아이디어로서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서는 저예요. 패턴화된 유추는 제일 뛰어난 거예요. 패턴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없으면 패턴화 못 시킵니다. 패턴화 시키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유추는 그냥 단순히 하나 보고 그냥 떠오르는 거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그만이에요. 그나마도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유추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단계로 갑니다. 자, 설계 단계 볼까요? 작가 개요, 저자사항 이렇게 분석이 되죠. 학업 활동, 범화 활동, 작가 활동, 군인 활동, 기자 활동, 은퇴 활동,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글을 이렇게 써냅니다. 방금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학업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저자의 주장입니다. 주장이 빠졌네요. 저술 의도. 의도가 한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요점이 이 의도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저술 목적 똑같이. 자,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책 한 권이 주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농장은 여러분 소설이어서 주제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한 문장으로 바꿨고 줄거리를 뽑았습니다. 그럼 주제와 요점이 어느 정도 정확할까를 보려면 이걸 봐야 돼요. 이거는 배경이니까 빼고 독립부터 한번 볼까요? 총 10개의 장이 있는데 10개의 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0개의 장을 정리할 때 여기에 패턴이 보이죠? 그죠? 아마 이런 패턴은 처음 봤을 거예요. 학생이 한 겁니다. 자, 독립 패턴입니다. 자, 동물농장의 독립은 크게 혁명과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대로 제가 말로 해볼게요. 혁명 과정은 크게 계기에서부터 그 영향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그 계기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에서 비롯됩니다. 메이저 영감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먹이와 노동 착취 등을 통한 행복하지 못한, 즉 자유가 억압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무생산과 가소비로 우리의 노동이 착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추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를 가지고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추방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우리의 미래는 동물 지배와 살해를 금지한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와, 어때요? 지금 요약했죠? 얼마나 깔끔해요? 설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든지 보세요. 말로 하면 강의이 되고, 글로 하면 요약이 되고, 행동으로 하면 계획이 되고, 그렇죠? 보고서를 쓰면 정말 완벽한 로직에 의한 보고서가 됩니다. 이걸 본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글쓰기 이제 뭔가 더 글쓰기가 왜 필요하지? 이제 글쓰기에 필요한 것은 수사, 비교 강조를 통한 동기가 좀 재미있게 만드는 수사 빼고는 그야말로 글쓰기가 같이 해결되는 거죠. 이건 책 한 권에 관한 얘기죠. 이건 책 한 권에 관한 얘기인데 혹시 책 10권을 읽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책 10권을 읽고 나서 만든 결과입니다.
제 컴퓨터면 그냥 바로바로 이동이 되는데, 이게 책 10권을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청소년 조술 프로젝트죠. 연구개요. 연구 분야, 연구 방향, 연구 목표 주제, 연구 내용, 연구 자료 책 10권입니다. 어른들 책, 리더십 책 10권이죠. 이걸 읽고요. 자, 이제부터 책 10권이면 여러분 그 내용을 앞뒤 관계를 다 맞춰서 배치를 해야 돼요.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서론에서 들어갑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 아이고. 자,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면 정말 모두 자기있게 될 수 있도록 할까. 본론, 결론. 본론은 다시 펼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론부터 볼까요? 청소년 문제와 원인. 청소년기의 문제는, 문제와 원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청소년기의 정의. 펼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글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자, 제1장 서론, 제2장 청소년 문제 원인, 1절 청소년기 정의. 청소년기는 사전적으로 보아 원리가 성장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말한다. 연령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기본법의 9세 24세를 말하고 사회적 기준으로 만 13, 18세를 말한다. 청소년기와 유사한 정의로는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른다. 자, 아이가 쓴 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글입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 시기를 말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기마다 다르나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24세를 말한다. 흔히 13, 18세를 청소년이라고 한다. 청소년 유사어로 질풍노도 제2의 탄 제2 반항기라고 한다. 어때? 이 정도면 논문 수준 글 아닌가요? 그렇죠? 글을 쓰는데 단 한 번에 쉬는 시간 없이 이거를 저 패턴 이거 설계하고 저 글을 쓰는 게 좀 격조입니다. 설계하고 글까지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근데 글 쓰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 글 쓰는데 단 한 권의 책도 안 봤습니다. 오로지 저 설계도만 보고 쓰면 그냥 글이 나옵니다.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이건 사기다. 어른이 써줬으면서 이건 절대 학생이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출판사 몇 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중학생 했다고 나한테 얘기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설계도를 전화받았어. 그리고 설계를 패턴으로 받은 와, 이거 완전 출판계 혁명이다. 저술계 혁명.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글 써요. 강화도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냈어요. 출판 그럼 오늘 생각해보세요. 지금 16년 공부하고도 글쓰기 제대로 잘 안 됐죠? 여기서는 얘들이 글 쓰는 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동물농장 한 권을 이렇게 설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설계가 조금 전에 보셨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설계만 해도 아이들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바로 저 설계했던 아이가 수능 시험 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수능 98점 맞았습니다. 엄마한테 문자.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글을 다룰 정도, 언어를 다룰 정도면 뭐 별 어려움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설계 단계라. 근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 단계는 못 들어갑니다. 거의. 이 단계 문제하고 가설 검증은 거의 해볼 기회가 많잖아요. 과학 시간은 아예 뭐 그 순서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다음 수학도 가능하죠. 수학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문제 파악과 가설 검증은 좀 힘들죠. 단지 여기서 말한 거는 인류에 알려지지 않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려진 것. 답은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고 답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아무도 모르는 걸 해본다? 그건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진짜로
내가 이 기술을 터득하고 나서 진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잠시 보셨는데요. 이 학생이 쓴 이거를 가지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방금 쓴 동물농장이죠. 학생이 만든 동물농장을 이렇게 원페이지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방금 내용 그대로죠? 한번 보세요. 자, 젖을 의도, 젖을 목적, 주제문, 혁명을 통해 세워진 동물농장은 이라고 나오죠? 여기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동물농장은 돼지들의 부패로 인해 그대로 갔죠. 예. 그대로 이걸 그대로 요약한 내용이 여기 지금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죠? A4 용지 1.5매, 1매에서 1.5입니다. 이걸 누가 보는 줄 아세요? 교수, 국회의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강의하는 위해서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기 중학생이 만든 거죠. 사람들은 누가 만든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죠. 중학생이 만든 글을 어른들이 보면서 와 하고 재료를 쓰고 있다니.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몇 년 배웠을까요? 이 아이는 3개월 배웠어요. 그럼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면 한 6개월, 1년이면 이런 단계가. 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줄 수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자, 이제 묻겠습니다. 방금 이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다룰 수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혼란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다 테스트해봤거든요. 지문 하나 딱 두고 설계해보라고 그러면 앞이 깜깜합니다. 그럼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요거를 연구한 게 바로 인지기술의 요 단계. 이게 바로 인지기술의 설계까지 만들기 위한 단계가 총 15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1단계부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1단계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들어가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설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연수까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크게 보면 이거 저자가 18세 21세입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재밌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개발하고 이 기술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수하고 싶었겠어요. 잘했죠. 근데 나이가 19, 20이 돼가지고 하나는 영장 받아놓고 하나는 대학생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1년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다른 거 안 하고 1년을 내야 내가 이 기술을 제대로 전수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판을 좀 짰죠. 그래서 몇 번 이제 사전 작업을 해놓고 어느 날 아빠가 정말 그 무거운 고수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공을 그런 얘기까지 가면서 아빠가 너 이걸 전수해야 한이 풀리겠다.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개발했던 단계거든요. 그때 완성했던 단계가. 그래서 너희가 1년만 시간을 내주라. 진짜 이거 안 한다고 그래도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했는데 다행히 아빠의 그 비장한 각오를 두고 군대를 연기하고 하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1년을 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죠. 근데 둘이 데리고 자기 자녀 가르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들 한 30명이 데려와. 근데 또 학교를 안 다녀야 돼. 그런데 다행히 저를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한다고 하면 학교 중단시키고 오거든요. 평생 제가 대안학교 때 이용했습니다. 했더니 진짜 3명이 왔어. 학교 중단하고. 그래서 이제 5명을 데리고 아침에 사무실 하나 얻어줬어요. 하나 얻어주고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서로 토의해서 이렇게 방향하고 저녁에 오면서 평가해주고 요것만 1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전부 이거를 작업해서 책을 쓴 거예요. 이 책 쓴 방법이 바로 저 설계가. 그럼 얘들은 설계를 짜요. 그럼 설계를 보면 내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한눈에 보이면 틀린 걸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설계 보고 잡고 설계가 완성되면 그때 글로 옮기는 거예요. 한 주에 한 주에 한 꼭지씩 쓰는 거예요. 물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꼭지 남은 다음에 5명에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1년간 뭐 했어요? 연습한 거지. 이제 기술을 배웠죠? 책을 썼죠. 다행히 책이 또 청소년 공식 도서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들 어떤 자요? 이거 책 나오고 나서 교사 연수, 뭐 강의, 뭐 19살, 20살짜리 연수 강의를 합니다. 이런 역량들을 이제 길러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친구들이 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머릿속으로 이야기 그림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설계도 보셨죠? 동물농장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갑시다. 이 설계도를 만들려면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문제하고 가설 검증을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쓰이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철저하게 질문과 답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질문과 답을 반복을 많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예요. 왜? 한 꼭지하고 뒷 꼭지를 맞출 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얘의 속성 누가 크지? 얘가 큰가? 얘가 작은가? 동인가? 하인가? 아니면 포함인가? 비교인가? 뭐 이거 다 생각해야 그 다음 연결이 되죠. 그 다음 경우를 가져왔는데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어디다 붙여야 돼? 그럼 이 세 개가 다 속성이 파괴돼야죠. 얘 속성 다 파괴돼야죠. 그래야 이리 갈지 이리 다 결정이 돼요.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하나가 또 왔어. 4개를 다 비교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왔어. 어마어마한 사고에 이걸 본 제주도 연수 선생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 방식으로 생각하기 훈련을 한다면 유대인 교육과 영재 교육을 넘을 수 있다고 보는가? 95%가 이건 시간이 된다. 왜? 생각하는 훈련 자체가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설계도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있으면 설계도를 가장 빨리 만들까? 2가지 기술이에요. 2가지 기술. 하나는 이 책 전체를 한눈에 보는 기술. 이 책 전체를 한눈에 보는 기술.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2시간 정도만 되면 교과서 전체를 한눈으로 파악하는 거죠. 한 학기 교과서를 다. 그 방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2번째는 세부적인 영역에서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의 핵심과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2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자, 오늘 그 2개의 기술을 훈련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자, 보세요. 자, 나도 성공이 필요해. 라고 이 책의 목차입니다. 자, 총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목차를 가지고 제가 이 책 전체를 주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 때 목차만 가지고 어떻게 주제를 파악해요? 혹시 목차가 틀리면, 다시 말해서 내용을 제목으로 붙인 게 바로 목차인데 혹시 주제 내용하고 제목이 안 맞다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책은 보지도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게 저자야. 아니 내용 파악을 못해가지고 제목을 여기다 반영을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저자냐. 그런 책 있으면 대사내로 고발해서 그 저자를 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책 읽지도 말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뺀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일치됐다는 가정하에서 해볼게요.
보세요. 이 문장을 서술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성공을 원한다. 난 성공하고 싶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 뭐죠? 스스로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다가 어디에 이게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자주적인 성공을 하고 싶다. 집중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는 핵심어가 집중이니까 존재입니다. 시작! 예, 집중이죠. 존재한다는 것은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예, 집중한다. 그러면 어디에 포함돼요? 여기 이 주어, 동사, 나는 성공하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니까 목적을 하고 한다면 이 내용은 주도적 성공이니까 수식어로 갖고, 얘는 주도적인 집중을 한 가지에 몰입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이죠. 네, 나는 주도적으로 한 가지에 몰입해서, 안 그러면 성공 못해요. 네, 몰입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거는 문일지식, 글을 이해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글을 구성하는 기술, 이거는 표현하는 기술. 이해, 사고, 표현이네. 그럼 인지기술이죠. 이 세 개를 합쳐서 인지기술입니다. 그러면 인지기술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자주적 집중을 통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인지력은 어디에 들어가요? 위치가. 성공해서 인지력을 개발할까요? 인지력을 개발해서 성공할까요? 그렇죠. 인지력 개발해서 성공하니까 성공의 앞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자주적 집중으로 인지력을 개발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말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위인이 된다. 문제 해결을 한다 하고 성공한다 하고 인지력 개발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인지력 개발하고 문제 해결은 같은 라인이에요? 인지력이 문제 해결 뒤에요? 아니면 앞이에요? 그렇죠. 인지력이 앞이 되겠죠. 인지력 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하게 되죠.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문제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 인지기술을 배워서 자주적 집중을 통해. 그럼 이 8장은 뭐예요?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성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양괄식으로 보조해서 서주면 이렇게 주제문이 나와요. 모든 책은 이게 가능합니다. 훈련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앞뒤가 안 잡혀. 네. 일정 기간, 뭐 하루 종일뿐만 아니겠죠. 딱 시간을 짜가지고 이것만 쭉 하게 되면 어떤 책을 봐도 목차만 딱 보면 전체 그림이 한 방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도 성공이 필요해 라는 1장. 나도 성공이 필요해. 그럼 이것도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책 전체 잡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챕터별로 들어가죠. 챕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챕터의 소제목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똑같아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벽에 부딪힙니다.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주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여기서 뭐가 궁금해요? 멋진 성공이 뭐지? 뭐지라고 말하면 주제문이 없는 거예요. 멋진 성공에 대해서라는 다주제는 있지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저걸 보고 의문형이라고 해요. 의문형 제목. 밑에 보세요. 성공의 첫걸음은 위대한 만남이다 이 말이죠. 저거는 그냥 주제가 들어있죠. 저거는 주제형 제목이라고 해요. 제목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형 제목과 주제형 제목이 있는데 의문형 제목이 나오면 이건 난감해져. 왜요? 목차만 가지고 주제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해서라는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실제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글자 크기가 자, 잘 보이죠? 자, 여기서 1장입니다. 자,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만남을 가져라. 두 번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주제형, 의문형. 의문형. 주제형, 의문형. 주제형. 그럼 이 두 개를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문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럼 지문으로 갑니다. 자, 지문에 가도 글 안 읽습니다. 완전 읽기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요, 책 한 권 전체를 전체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조직적으로 설명하는데 15분이면 책을 다 뜯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읽은 사람보다 더 자세해.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에이 그건 책 안 읽은 거잖아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책 한 권에 들어있는 글자 중에 모르는 글자 있나요? 없죠. 두 번째 문제에서. 책 한 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지식과 미지식으로 구성됩니다. 기지식이 100% 되면 우리는 까먹는 거고, 미지식이 100%면 까먹는 거고, 기지식이 100%면 기지식은 뭐죠? 알고 있는 지식. 미지식 모르는 지식이에요. 기지식이 100%면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그럼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우리 책이 만들어질까요? 기지식 80에 미지식 20%를 만드는 거예요. 80대 20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지식 80을 이용해서 미지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지식이 60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흔히 어렵다. 50 내려가면 이제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예, 40, 30 내려가면 이제 영어책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 보면요, 핵심하고 사례밖에 없어요. 그럼 핵심을 찾아내면 사례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을 찾아내면 2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15분, 잘 읽는 사람은, 저같이 하는 사람은 한 15분, 20분이면 책 한 권을 완전히 떼고 설명을 1시간, 2시간씩 해요. 그걸 제가 일부러 증명을 해줍니다. 책을 쉬는 시간 15분에 책 한 권을 정리해갖고 설명해주면 그때서 이제 이게 된다고 알죠. 자, 그게 첫 번째 바로 이 기술인데요. 자, 처음에 딱 들어오면 여기도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소 제목을 보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였어요? 아까? 멋진 성공이 뭐냐고. 예, 멋진 성공이 뭐냐고 물었죠. 그럼 멋진 성공이 뭐냐만 찾으세요. 왜 성공을 좋아할까? 없죠. 예. 두 번째, 특목고는 기족학교. 요거는 뭔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영향력, 이게 나오네.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네. 두 번째, 존경을 받네. 어때요? 제목만 가지고도 진짜 멋진 성공은 뭐예요,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존경받는 거예요.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라고 정리해봅시다.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 성공의 진짜 성공. 이렇게 되죠.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어제는 우리가 훨씬 일찍 끝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어때요? 영향력에 의한 존경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기는 이제 하나 그냥 답을 말하고 올게요. 독서입니다. 그럼 만남 독서 실천을 통해서 뭐가 된다?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도 성공이 필요해. 여기는 주어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멋진 성공을. 그죠?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멋진 성공이죠. 그 다음 뭘로? 만남 독서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핵심이 잡힙니다. 자, 이렇게 책의 핵심들이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 진짜 멋진 성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한다. 그럼 우리는 왜 성공을 좋아할까로 되어 있죠. 아까 여기 보실 때 여기
여기.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글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성공을 좋아할까? 뭐가 궁금하세요? 성공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 학생들한테 이 글을 읽으라고 그러면 얘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여기는 80%에 뭐가 있다고요? 기지식이 있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저 이유야. 예, 이유만 찾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찾아지는지. 전체 상황 이미 찾았죠? 전체 주제는 이미 찾았잖아요. 아까 영향력과 존경을 가진 진짜 성공이야. 뭘로? 만남, 독서, 저기로, 실천으로. 그러면 이제 이유만 찾으면 돼. 자, 보세요. 이유 얼른 보세요. 빨리 갑니다. 자, 물었어. 초등학생들한테. 멋있어 보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고, 초중고생에 또 물었어. 돈 잘 벌고 안정적이잖아요. 예.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죠. 안정적인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세부적인 거고, 상위로 만드는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특목고는 기준학교. 그럼 원래 추측이 되죠? 뭐예요? 뭐 하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뭐더라? 예, 영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읽지 않아도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읽어봐야 내용이 기지식 80이야. 여러분 읽는 방식을 바꾸면 교과서가 한눈에 다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의 고려의 고려 설립의 배경.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려 설립의 배경이나 제목 하나 딱 보고 여기서 뭐가 궁금하니?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고려 설립의 배경.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알고 싶니? 어떻게? 설립이 이루어진? 그렇죠. 이유들, 그 과정들. 네. 이걸 알고 싶다고 해요. 그럼 그것만 찾아봐. 그것만 찾아봐. 제가 이걸 실험할 때요. 실험할 때, 자, 특목고는 기족학교래. 그러면 기족학교 이 글에서 핵심이 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하고 쭉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톱! 하면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용 읽느라고 찾고자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학교 같은 거 반에가 실험해보세요. 딱 지금 한 페이지 읽을 때 딱 읽어봐요. 앞에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훈련하면 그때서야 겨우 한문서가 생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왜? 질문을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문장 있고 이거 읽는데 머릿속 하나 띄워놓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어때요? 재밌죠? 이렇게 애들이 훈련을 한다면 와, 정말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현재 꿈의 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딱 20분 됐습니다. 너무 시간 잘 맞췄다. 박수.